오늘 말씀드릴 건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수단 중에 하나인 청약통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청약통장이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시세가 20억짜리 아파트를 15억이나 12억에 분양을 하기 때문이에요.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는 20억에 분양해야지 15억이나 12억이나 13억에 분양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양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8억 원을 버는 거죠. 그러니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아닌데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왜 올라요? 사람들이 자꾸 집을 살려고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왜 자꾸 집을 살려고 해요? 초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집 사지 말고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면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게 줄게. 그러다 보니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아파트에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 정책의 장단점을 논하기 전에 일단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가능하면 주택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사는 게 분명히 싸고 저렴하다. 이건 뭐 장단점 없어요. 그냥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하면 좋은 거라서 다들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당첨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새로 짓는 아파트를 나눠주는 이 청약 분양 방식이 독특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외국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집을 사려고 하는데 왜 통장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되지? 굉장히 어려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데, 왜 나라에서는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청약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부으라고 하느냐. 이게요, 우리나라에 청약통장이 지금 몇 개쯤 나와 있냐면 약 한 2,50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씩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무려 25조 원이에요. 300만 원씩 있다고 하면 막 75조 원이죠. 그죠? 이 돈은 어디에 쓰냐면 여러 가지 대출의 재원으로도 쓰고, 건설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아파트를 열심히 짓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공적 용도로 쓰는 그런 돈주머니예요. 그 돈주머니의 돈의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다들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청약통장에 가입을 한 사람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고요. 재테크에서는 무조건 이걸 하세요 하는 건 없는 건데, 이 청약통장은 무조건 하나 만들면 좋아요. 가입은 시중은행에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가서 청약통장 만들어 왔어요. 그럼 만들어 줄 거예요. 청약통장은 많이 부을수록,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부은 건 부은 걸로 안 쳐주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부어도 한 번만으로 카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매달 적금 붓듯이 10만 원씩 붓는 게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거고요. 청약통장 만들었는데 5만 원씩 붓고 있다. 5만 원 더 벌어서 꼭 10만 원 채우세요. 이거는 집의 문제라서 먹는 거 좀 덜 먹더라도 10만 원 채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분들 명의로라도 얼른 만들어 두면 좋아요. 19세 이상 돼서 부은 것만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2살이다, 우리 딸이 14살이다, 굳이 부을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찍 붓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자도 주는 거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그렇게 부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이 2,500만 명인데요. 청약통장은 1순위가 되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순위가 어렵지 않습니다. 1순위 조건이 뭐 2년 이상 가입했던가 300만 원 이상만 부으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약통장 가입자 2명 중에 하나는 1순위입니다. 1,200만 명 정도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1순위니까 나는 무조건 이제 집이 생기겠구나.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조건이 비슷하고 경쟁이 치열하면 이제는 청약통장을 오래 부은 순서로 집을 나눠주는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무조건 일찍 만들고 한 달에 한 11만 원? 뭐 이 정도 부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10만 원 이상은 카운트 안 하니까 10만 원만 부어도 되는데 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이 짓는 아파트들은 청약 가점이라고 해서 그 커트라인에 따라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점수 높은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나오는 그 아파트는 작다 보니까 당첨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건 당첨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내가 몇 등인지 이미 넣는 순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 기간 무주택이어야 하고 오랜 기간 부양가족이 많아야 하고, 그러니까 청약통장 지난해에 만들었는데 나 무주택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데 나 부양가족이고 없어요, 저 혼자 살아요 하는 분들은 뭐 노력해서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냥 운 좋으면 받을 수 있는 이 추천 물량을 조금 좀 늘려놨어요.
청약통장에 한 달에 10만 원씩 얼마나 오래 부었느냐로 그냥 결정을 해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본인이 거주할 만한 곳이거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속 청약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확률의 문제고 점수의 문제니까 특별한 요령은 없고요. 굳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점수가 아슬아슬하고 청약통장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외곽 지역의 비인기 아파트라도 청약을 해서 그걸 받아갈까요? 아니면 비싸지만 로또 아파트로 계속 청약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본인의 자금 동원력에 맞는 쪽으로 얼른 저렴한 아파트라도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아파트를 주는 게 이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게 아니었다고요.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정부도 고육책으로 만들어 놓은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 혜택 때문에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결국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상으로는.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주는 이 기간이 무제한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한 번에 당첨됐을 때 10억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거 기다리다가 이 청약이 정말 로또인 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 주변 외곽이지만 청약 신청해서 탈 걸 이라는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현재의 분위기는 이런 파격적인 낮은 분양가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도 그래서 그걸 손보는 과정에서 점점 분양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이제 점점 공급도 될 테니까. 그러니 이런 로또 차익을 막기 위해서 통장을 아껴두지 마시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에 나의 자금 사정이 맞으시면 요만큼이라도 혜택을 주는 지금 그 혜택을 노리고 가는 게 적절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결국은 인생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인생에 한 번 해야 될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지식을 쌓아놓지 않으면 첫 번째 굉장히 큰 투자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라고 하더라도 통장에 대략 한 10억 원 정도 있다고 자기 암시를 하시고 내가 한 10억 정도 있으면 어디쯤에 어떤 집을 투자할까? 이 부동산에 가서도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한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있는 시기는 반드시 오는데 그 시기가 벼락같이 오기 때문에 막 그때부터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아주 저렴한 투자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아무것도 못 사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잘 들여다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걸 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다 까먹어도 100만 원만 날리면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잘못하면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건데 되돌릴 수 없는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역시 공부를 하자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4, 5년 전만 해도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지금은 꽤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식의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갖는 자산인지 왜 가격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저 친구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부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암호화폐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해보세요. 은행도 사라져, 카드사도 사라져, 정부도 필요 없어. 우리끼리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코인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